안녕하세요. 생산관리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산 계획된 생산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산 통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표준 생산 제품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생산을 위한 경로 분석을 통해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생산 오더량을 라인에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는 생산 통제와 진도 관리, 그 다음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통제라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의 종류, 양, 제조 시기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괄 생산 계획과 공정 관리, 그다음에 일정 계획, 재고 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획의 유형으로 따져보면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은 한 5년간에 앞으로 5년간에 대해서 생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나갈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될 타겟, 그 다음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성원들, 조직원들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의 변동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중기 계획으로는 보통 한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기, 단기 수요 예측을 통해서 현존 생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 계획이라든가 예산의 할당, 그 다음에 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등을 이 계획, 중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 계획은 보통 관리층이라든가 감독층에서 수립하는데요. 보통 1개월 그 생산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일일 생산량이라든가 주간 생산량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를 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 주간 단위로 변경에 따라서 자원의 재원들이 어떻게 필요로 하고 그것이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진행될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 수요란 어떤 거일까요? 제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이 시장에 수요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제품 그룹 혹은 제품 라인으로 총괄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 군에 대해서 그룹별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될 것인지 생산 라인에 투입될 수 있는 그 라인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생산량을 총괄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으로는 수요, 재고, 고용 수준, 생산 수준, 생산 능력 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짜게 될 거고요. 측정 단위로는 명확하게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총괄 계획을 작성하는데 기본 목적은 기업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은 단계별로 쳐다보면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생산, 대체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대체할 건지 대체안을 결정하고 그로 생산 기간 동안 수요를 재분배함으로써 원활하게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단계 생산 기간의 수요를 분배함에 있어서 선형 비용 시행착오라든가 선형 계획법, 수송법, 심플렉스법 이런 등이 있을 거고요. 비선형 비용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틱 혹은 탐색 모형 등으로 생산 기간의 수요를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산 방안. 자, 어떤 방법으로 생산을 할 것이냐라고 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우리가 물량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는 달성하기 위한 달성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되는 사람은 노동으로 본다면 잔업을 해서 아니면 유휴 시간을 활용해서 생산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률에 있어서 잔업을 한다든가 유휴 시간을 같은 시간 내에 효율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유휴 시간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또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량이 적어져서 또 비용의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 등을 통해서 인당 생산률을 변경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서 자, 여름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미리 생산해 놓고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재고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추후 납품 정책. 그러니까 미리 오더를 받고 아니면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올 여름에는 냉장고를 사겠다 아니면 에어컨을 사겠다 미리 납품하기 위해서 납품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이제 먼저 오더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하청을 어떻게 운영해서 물량이 적은데 타 회사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하청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임시 고용을 한다든가 타 기업과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량의 증가는 보이지만 장기간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할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일시적 물류를 확보하는 방법을 여기서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데 물류가 늘어나는 시간은 6개월 이내에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6개월 동안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생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 수요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총괄 수요 예측은 계획 대상 기간 동안에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공통 단위로서 수요를 종합하고 예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 이용의 평활화라고 하는데요. 생산 시설의 이용률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계절성에 띄는 수요의 기복을 평활하게 되도록 수요를 변경 혹은 변경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물량이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일정한데 이 양에 많이 수요가 됐다가 적게 수요됐다 이랬을 경우는 일정하게 생산하도록 평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요구되는 거죠. 월 초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월 말에는 적게 생산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원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도리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평활하게 해서 비용을 일정하게 분산시키고 들어가는 투입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느냐, 판촉 활동을 미리 땡겨서 납품을 나중에 할 것을 미리 땡겨서 오더를 받아서 미리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납기를 조정을 해서 뒤로 미뤄서 생산을 해서 이번 달 생산 물량 아니면 분기 생산 물량이 이분하게 퍼져서 생산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게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도에 기다리게 함으로써 성수기의 수요를 비수기의 수요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냉장고,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을부터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뭐 김채,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도 아마 한 방법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략 총괄 계획에는 전략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 전략입니다. 순수 전략에는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추적 전략과 균등 생산 전략 뭐 이런 식의 하나의 변수로만 놓고 그 수요에 하나로 놓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혼합 전략이라는 것, 그러니까 추적해서 생산이 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산해 주는 방법 한 가지만 하는 거죠. 균등 생산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순수 전략, 보통 전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수를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혼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술적인 노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추적 전략이라고 하면 각 기간에 변동되는 생산 수요량에 맞도록 작업자 수준이나 생산율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균등 생산하도록 해서 전 계획 대비 동안의 평균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업자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함으로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혼합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조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공정의 형태로 본다면 제품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 흐름에 따라서 하는 분류를 보면 연속 공정, 보통 정유나 화학 제품, 맥주, 발전소 등 연속으로 해서 투입에서부터 출하까지 한 라인 같이 쭉 연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공정이 진행돼야 다음 공정이 진행하고 다음 공정이 진행되면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순차적으로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인 공정이라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해서 표준화된 부품이 고정된 작업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생산 라인에 따라서 이동하는 공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립 라인에서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놓고 그쪽에 따라서 인원 배분에 따라서 그 스텝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 물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화학 제품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쉬지 않고 쭉 나가야지 중간에 스톱하면 물량의 불량이 큰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연속 공정은 자동화 쪽에 유리하고요. 라인 공정은 조립 라인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배치 공정은 뭐냐? 그러면 몇몇 품종을 배치해서 로트 단위로 교체해 가면서 어떤 제품 생산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딱 생산을 하고 또 새로운 제품군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조립 라인을 수정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가구 같은 특히 대표적으로 가구 같은 경우인데요. 가구 같은 건 한 종류가 아니죠. 물론 한 서너 개 제품을 생산을 하겠지만 그 라인을 갈 적에 뭐 목재를 먼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파에 쿠션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모델이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 이거는 보통 보면 일관성 있게 한 부분을 커버하는 범위가 좀 넓게 커버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셀루라 제조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셀로서 단위로서 어떤 한 그룹에서 그룹 단위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잡샵이라고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처럼 제품이 서로 상이한 작업을 요하고 그 흐름 경로가 같지 않을 경우 하나의 단순 공정식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 공정이 진행된 것을 나중에 하나로 묶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요. 한 제품 단일 공정을 하나로 생산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악기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띠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장인 뭐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운영이라면 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여기에 뭐 공항이라든가 댐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속철도라든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화 시켜서 그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산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하나의 표로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연속 공정이라든가 라인 공정은 단계가 연결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배치 공정이나 셀루나 제조라든가 잡샷 같은 경우는 연결이 조금 부분이 연결은 되지만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공정은 완전히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제품 양으로 본다면 연속 공장 라인 같은 건 대량 생산을 많이 가져가고요. 배치 공정이나 셀루나 그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적정량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잡샷 같은 경우는 작은 소량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품 내지는 뭐 그 단품이라고 하지만 뭐 반복해서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경우가 여기에 그 대표적이라고 있는데 뭐 첼로를 만들 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첼로를 하나 만들 때 각각의 그 한 사람이 그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건 대단위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를 합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에서 쳐다보는 그 생산 분류가 있을 겁니다. 고객 주문 형태에 따라서 계획 생산하는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계획 생산은 고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을 한정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군을 보고 이런 시장이 있다.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는 대량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다음에 주문 생산은 뭐냐면 주문자가 있습니다. 특정한 고객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생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획 생산은 그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주문 생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문 생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많이 아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주문 생산 중에 하나일 건데요. 색깔을 맞춘다든가 어떻게 옵션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라인에 타고 갈 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그 소비층이 딱 한정되어 있는 사람에 맞춰서 그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립 생산 공정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여러 구성 부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맞춤으로 가져가는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립 그 생산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에서의 큰 차이로 본다면 주문 생산은 납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생산은 어차피 이것이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가 그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를 관리하고 생산 계획을 거기에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느냐 이 부분이 이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산 능력을 통제함에 있어서 투입과 매출, 산출, 인아웃에 대한 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입한 것을 적절하게 투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양만큼의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생산 통제라고 생산 능력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고요. 투입과 산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입이 너무 적으면 기계가 가동률이 저하되고요. 너무 많으면 재고품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있어서 리드 타임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 리드 타임은 지금 그래프에 그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과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산출률이 떨어지면
그 재가공 수준에서 봤을 때 산출률이 떨어져서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산출률은 제공품의 재고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나 이를 넘었으면 재가공 재고가 너무 많이 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품의 재고가 증가하면 주문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것을 어떻게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니드가 불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공품 재고가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주문당 평균 리드 타임의 적정 수준에 들어가면 산출률만큼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투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 리드 타임과 제공품에 대한 관계가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재를 차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관리에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재 사용 금액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파레토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A그룹, C그룹,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전체 품목의 5% 정도 수준이고 전체 금액의 70% 정도가 된다. 이 파레토가 얘기했던 2대 8과 유사한 쪽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점화해서 진행되어야 될 거고요. C그룹 같은 경우는 C그룹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냥 관리가 간소하게 해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B그룹은 A그룹과 C그룹의 중간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언젠가 이것의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볼륨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RP 자재 관리, 자재 소요 계획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수요를 예측하고 기준 생산 일정에 따라서 자재가 소요량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능력의 소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일정 계획입니다. 자, 일정 계획은 가용 능력과 자원 그리고 그 작업 활동, 주문 또는 고객의 시간에 따라 배분하는 단기 생산 능력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작업을 서비스를 수행하는가를 시간표로 작업자와 시설 설비 사용 계획을 총망라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일정 계획의 유형별은 라인 공정, 그 다음에 단속 공정, 주문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것이 일정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공정이라면 원 라인이라든가 무브먼트 각 스텝의 작업의 시간 능률에 따라서 배치가 돼서 적절한 타임으로 그 라인이 연속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잡샵이라고 해서 각각의 스텝별로 넘어가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은 흐름으로 매칭시키고 또 어느 공정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샵, 단속 공정의 예로서는 각종 수리, 정비 공장, 그 다음에 각종 기계 설비의 주문 제작, 맞춤복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적용되는 공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큰 프로젝트 하나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정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 연속 공정과 단속 공정, 잡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 공정은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이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적으로 하는 잡샵 같은 경우는 비표준화가 되어 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맞춰지는데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맞춰질 겁니다. 그러나 변동에 잘 적응하고 플렉시빌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공정 관리의 계획에는 생산 계획이 나오면 생산을 지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공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일정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작업 분배를 하고 작업 지시서 각각 스텝별로 진도가 잘 되도록 진도 관리가 돼야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ERP는 자재를 전사적으로 자재, 투입, 인건비,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전사적 통제하는 자원을 통제하는 리소스 플래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많은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ERP의 목적은 보시는 것 같이 초경쟁 시대에 업무에 복잡하고 스피드한 사회에서 정보 기술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아웃소싱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체 생산하는 거, 인원 조정, 뭐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그다음에 리소스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원가에 관련된 그 캐시프로까지도 같이 묶어서 경영에 적용하는데 최적적으로 적용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ERP라고 하고요. ERP 시스템은 전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ERP는 경영자원 5M1E 여기서 정형화된 업무를 통해서 ERP 시스템에서 그것을 시스템화 시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객을 만족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선체의 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생산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에는 생산 통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생산 통제 방법에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재라든가 인건비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의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현장에서 근무하실 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